중요한 부분이죠. 문장의 요소. 우리가 앞에서 품사 배웠잖아요. 근데 요소는 문장의 요소예요. 품사는 그냥 품사였는데, 왜냐면 요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가 뭐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기 때문에, 요소라는 건 문장 안에서 단어가 하는 기능입니다. 자, 철수가 밥을 먹었대. 여기서 철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요소는 뭐야?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기능은 뭐야? 주어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 근데 얘네를 날려봐. 그럼 철수만 남았잖아요. 철수 품사 뭐야? 명사야, 여전히. 근데 요소는 뭐야? 몰라. 왜? 요소는 뭐니까? 문장 안에서 단어가 하는 기능이니까.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소는 뭐가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SVOC가 있어요. 옆에 뭐 부사어 A도 있는데 일단은 SVOC가 있습니다. 주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그 문장을 하는 주인공을 의미하는 거죠.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해가 떴다 그러면 주어 S 뭐예요? 해죠. 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을룰로 끝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화살표를 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의 대상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나는 가져 새 시계를. 그러면 가지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화살표 쫙 쏴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맞아요? 시계가 맞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뭐예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뭐예요? 여기는 목적어가 오가 없죠. 왜? 뜬다라는 거는 대상이 없잖아. 해 있잖아요. 해는 S겠지. 해가 뜨는데. 하지만 대상은 없는 거죠. 보어는 뭡니까? 부족한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자, 대부분 SVO까지는 잘 이해하는데 C에서 좀 헷갈려들 하세요. 그리고 O랑 C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말도 보어 있는데 영어는 그 빈도가 더 높아요. 왜냐면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 많아서 그래. 제이슨은 뭐뭐다.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제이슨은 뭐뭐다? 뭔데? 제이슨이 뭐뭐가 되다. 뭐가 됐는데? 제이슨이 뭐뭐하게 되다. 뭐 하게 됐는데? 제이슨이 뭐뭐해 보인다. 뭐 어때 보이는데? 문장이 불완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C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해결이 돼. 제이슨은 뭐뭐다? 학생. 제이슨은 뭐뭐가 됐다? 교사. 제이슨은 뭐뭐하게 됐다? 피곤한. 제이슨은 뭐뭐해 보인다? 잘생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S와 C의 관계를 봤더니 지칭하는 대상이 같더라는 거죠. S는 C고 C는 S야. 제이슨이 학생이고 학생이 제이슨이야. 제이슨이 교사고 교사가 제이슨이야. 제이슨이 피곤하고 피곤한 게 제이슨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물론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의 뜻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S는 C고 C는 S라는 거,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연결동사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S와 C를 연결시켜준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걸 보신다면 SVC, SVO, O랑 C를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시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얘는 애초에
SVO는 S가 O고 O가 S인 관계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물론 제기대명사 뭐 myself 이런 식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O랑 C를 헷갈리시는 게 좀 곤란합니다. 특히 비동사 있는데 뒤에 자꾸 오라 그러는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29쪽 요거 그래서 한번 쫙 다 읽어볼게요. 여기요. 문장 SVC는 부족한 주어의 뜻을 보충해줄 보어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주어가 뭐뭐한 상태에 있다, 뭐뭐한 상태가 됐다, 뭐뭐한 특징을 나타낸다 같은 문장들은 그 주어가 바로 어떤 상태, 어떤 특징에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되게 쉬운 문장인데 여기서 is는 뭐뭐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물결 이거에 해당하는 C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life is만 있으면 인생이 어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지 불행한지 알 수가 없어. life is가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C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되게 저학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러냐면은 인생은 뭐뭐다 아름다움 이렇게 해석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S와 C는 어떤 관계를 가져요? S는 C고 C는 S인 관계를 갖겠죠. 그래서 그는 어때 보여요? 달라 보여요? 그가 다른 거고 다른 게 그잖아. 그래서 얘가 이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연결동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품사와 요소의 관계를 좀 보죠. 여러분, 품사는 영어의 재료, 영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소는 뭐예요? 문장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이었죠.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가끔씩 이거 품사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주어요, 목적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품사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요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명사요, 대명사요, 형용사요 이러면 안 된다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이 품사가 요소 역할을 결국엔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비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아무 품사나 아무 요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특정 품사가 특정 요소의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떤 품사가 어떤 요소의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들어가 보면 30쪽에 어차피 뭐 대명사는 명사 대신하는 거니까 묶었습니다. 얘가 SOC 역할을 하고요. 동사는 당연히 V 역할 하겠죠? 형용사는 C 역할하고 나머지 애들은 수식어 M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직접 본인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또 직접 8개 써보시고 이거 써갖고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럼 여기서 M은 뭐냐? 이거는 수식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사실 얘만 있으면 문장은 완성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살아. 나는 배고파서 밥을 급하게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네들이 필수야? 아니지. 그래서 처음에 SVOC 얘기할 때 얘기 안 한 거지. 필수는 아니야. 하지만 뭐 있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줄 수는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수식어 M이고요.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랑 구별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해석해서 못 꾸미는지. 형용사는 명사 꾸미고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꾸미고요.
그걸로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C 역할을 하냐 못하냐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Life is beautiful이라며 beautifully가 아니잖아요. 부사가 아니잖아. 이유는 뭐야? 이 자리 C 자리니까 부사가 못 오지. 얘는 쉬운 문장이라서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이 자리가 C 자리고 그래서 부사가 안 된다,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 어떤 교재들에서 많이 배우는 걸 텐데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추가할게요. 부사 A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제가 이 문장을 써놨어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다고. 근데 비동사가 크게 보면 뜻이 두 가지거든요.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이랑 뭐뭐다 라는 뜻. 근데 뭐뭐다는 이제 나오면 이렇게 SVC가 만들어지겠죠. 이 부완전하니까. 근데 있다는, 존재하다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에 코리아 이즈의 얘는 뭐냐?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이 있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근데 전명인데 전치사는 C 역할 못하잖아. M의 역할을 한다며. 그러면 between Japan and China는 M일까요? 수식어 M이야? 수식어 M은 뭐라 그랬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그러면 얘가 수식어 M이라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수식어란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핵심 의미가 뭐예요? 한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는 수식어 M이라기보다는 부사어 A인 거예요. 그리고 부사어 A는 뭐예요? SVOC는 아니지만 생략하면은 핵심적인 의미 전달을 실패하는 요소인 겁니다. 그걸 부사어 A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소에 대해서 뭐 배운 거예요? S, V, O, C, M, A 배운 거예요. 이 A의 존재를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나중에 도치 배우면 서술어 도치 중에 A 도치라고 있거든요. A의 제일 앞으로 빼면은 이제 주어랑 동사랑, 그러니까 주어랑 서술어랑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거? 근데 그때 가서 A가 뭔 줄 알아야 A 도치가 뭐 일어나는지 못 재는지를 알죠. 그래서 여기서 옆에 왼쪽에 써있는 SVOCM에다가 부사어 A까지 추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부사어 A는 아마 여러분이 모르셨을 확률이 큰데 제가 새로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 현행 교과체제는 7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7형식도 제가 볼 땐 큰 의미 없어요. 7형식은 뭐냐면요. 기존의 5형식에다가 부사어 A의 존재도 새로 알았으니까 두 개 더한 거예요. 기존 5형식에다가 SVA랑 SVOA랑. 근데 뭐 5형식이든 7형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특성상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뭐 목적어가 됐던 보어가 됐던 하여튼 간에 다른 애들을 더 달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런 뜻이니까 뒤쪽에 뭐가 더 나와야겠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반대편이 요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건 형식 외우고 그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야 돼? 뭘 요구하는지가 궁금해야죠. 오가 궁금해야지. 더 대표성 있는 정보를 요구한대. 그쵸?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소들 알면. S, V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O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슨 몇 형식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뭐. 모르겠어요. 연구자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문장도 그래요. S, V, C. 그럼 이건 뭔데? 이거지 뭘.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형식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20 몇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치형식 안 해도 없죠. S, V, C, A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30페이지 나중에 고학년 돼갖고 이런 거 읽을 때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상한 소리 안 한다고. 일자로 읽어가야 된다고요. 일자로. 끊어 읽기도 끊어 읽는 그 문법적 단위가 눈에 보여야 끊어서 읽힌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중미디어에서 고고학은 주로 동일시되었다. 뭐랑 동일시됐을까? 장엄한 발견이랑 유물의 장엄한 발견. 뭐로부터의? 선사시대나 고대 문화로부터의. 대중매체에서 고고학은 유물의 발견이구나. 뭐와 같은 유물?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묘지와 같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주 여긴데 고고학을 뭘로 여기지? 앞에서 미디어에서 그렇게 홍보했으니까 주로 고고학이 아니구나. 고고학자구나. 고고학자를 주로 뭘로 여겨요? 수집가로 여긴대요. 왜? 앞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현대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관심이 쏠려 있대.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어디 쏠려 있는지. 이해하는 거랑 설명하는 거에 관심이 쏠려 있대. 발견물을. 모아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말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유물 찾은 게 말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말한다는 건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겠죠, 당연히. 뭐에 대해서 말해요? 행동. 어떤 행동? 그 유물을 만든 행동.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만들었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대. 뭐보다? 컬렉션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충 끊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안 그러고 자꾸 왔다 갔다 이러고 있으면 단어가 너무 많이 모르거나 문법적인 이해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문법적 이해를 부실하게 갖춘 상태에서 그 문법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뭐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일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내신 준비 같은 거 할 때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빠른 시간에 준비가 되고요. 점수도 잘 나옵니다. 이거를 꼭 필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